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수업에서는 2단원, 대단원 두 번째 단원으로 와서 우리가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대단원 두 번째는 독서의 계획과 태도입니다. 여기 시작하는 부분에 보시면 이런 그림이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의 도서관이었다. 학교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은 독서하는 습관이다. 라고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좋은 영향을 끼칠 많은 분들이 독서에 대한 어떤 자기만의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표현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단어는 바람직한 독서 습관을 길러서 지속적으로 독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나아가 다른 사람과 함께 책을 읽고 책에 관한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독서에 대한 효능감과 독자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형성하고 책에 담긴 다양한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한 학기 한 권 책 읽기도 같이 하고 있고 수행으로 진행을 하지만 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경험, 함께 책을 읽고 또 책에서 읽은 내용을 가지고 나만의 어떤 그 지식을 또는 깨달음, 지혜를 이렇게 쌓아가는, 그리고 표현하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지속적으로 학교 다닐 때만 책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독서에 대한 그런 즐거운 그런 경험을 계속해서 유지해가고 또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좋은 습관이 형성되는 게 또 바라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처음에 보면 처음 단원 부분에 이런 독서의 경험을 잘 살려서 또 사회에서 또 의미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신 유명한 분들의 인터뷰, 독서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앞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독서 습관이라든가 이제까지 어떤 독서의 그런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부분에 이제 대단원 설명이라든가 이 부분은 넘어가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서의 계획과 실천에서 나오는 이런 얘기들은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요. 바로 인터뷰 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4쪽입니다. 44쪽. 같이 44쪽을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글은 인터뷰예요. 인터뷰한 내용을 글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제목은 과학자 최재천에게 독서에 관해 묻다라는 제목으로 쓰였고요. 이 제목에서 이게 이제 인터뷰라는 게 드러나죠.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군지, 과학자 최재천이구나. 그리고 무엇에 대한 인터뷰인지 그것도 이제 드러나죠. 제목에. 글을 쓰신 분은 한정원이라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이 제목만 보고 우리가 이렇게 지난 단원에서도 했는데요. 이 글이 어떤 내용으로 전개가 될까 예측도 해보고, 그리고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글을 읽었을 때 우리는 뭘 알고 싶은가, 이런 부분을 한번 질문해 보는 거를 지금 연습해 보고 있거든요. 처음에 보면은 이 글에서 알고 싶은 내용을 질문해 보자 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가 이 제목이라는 아주 단순한 그런 정보만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최재천에게 묻는다 그랬으니까 이 최재천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그러면 무슨 말을 할까? 이걸 이제 궁금해할 수 있겠죠. 그 외에 또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최재천에게 묻고 최재천의 생각을 듣는 거지만 결국 이 글을 쓴 분은 한정원이라는 요 작가죠.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작가 한정원 씨, 그러니까 글쓴이는 이 독서에 관해서 인터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터뷰를 통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를 내가 읽었을 때, 이제 저희도 우리가 이 글을 읽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독서에 관한 이게 이제 주요 대상이 되는 내용이니까, 그러면 또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나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의 삶에는 도대체 독서가 무슨 영향이 있을까? 이런 것도 다른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제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독서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도대체 유용함이 뭘까? 왜 사람들이 독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정말 줄 수 있을까? 뭐 등등등. 이런 게 이제 알고 싶은 거죠. 평생 내가 해야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일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외에도 여러분이 또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과학자라고 했으니까 혹시
과학과 관련된 책만 보시나? 아니면 다른 책도 보시나? 이런 것도 질문할 수 있겠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은 앞으로 읽게 될 내용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그걸 또 이렇게 확인하고 내가 궁금했던 건 여기 없었네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하고 생각하고 이런 과정이 사실 대화하는 과정이거든요. 책과 대화하는 과정. 이렇게 독서를 할 때 좀 더 즐겁게 독서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좀 더 주도적으로 독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작 부분 이야기를 여기까지 봤고요. 자, 내려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인터뷰 최재천 해놓고 행복한 과학자라고 이렇게 소제목을 좀 달아주셨네요. 그러니까 특별히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인상적인 그 표현을 담은 것 같은데요. 이 소제목도 우리가 조금 예측을 해보자면 글쓴이가 이분이 왜 이렇게 과학자는 과학자인데 앞에 수식어 여러 개 붙일 수 있잖아요. 뭐 성공한 과학자, 뭐, 뭐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은 큰 업적을 남긴 뭐 그런 것들을 앞에다 붙일 수도 있는데 행복한을 붙였다라는 건 이게 또 독서에 대한 그 인터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글쓴이가 사실 이분이 왜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독서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연결시키지 않을까 예측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과학자 최재천의 독서 경험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그의 성장기를 직접 들어봄으로써 삶의 지침을 얻으려고 한다. 자, 모든 인터뷰 글은요,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인터뷰하고자 하는 대상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과학자 최재천. 이죠. 이게 그리고 무엇인지 어떤 화제가 나와요. 뭐 두루두루 여러 가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분이랑 뭐 최근에 뭐 주식 동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분이랑 요즘 뜨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싶어요. 라든가 이런 아니면 이분이랑 요즘 AI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뭔가 이렇게 화제를 좁혀서 인터뷰를 하게 돼 있죠. 근데 이 글에서는 이제 독서 경험, 독서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의 대상이 나왔고요. 일단 인터뷰의 대상을 알려주었고요. 이 인터뷰를 하는 목적이 뭐냐? 이분의 그런 성장기와 그때 독서에 대한 경험을 들어봄으로써 삶의 지침을 얻으려고 한다. 이게 이제 목적인 거죠. 인터뷰의 목적. 그래서 이 인터뷰가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무엇을 목적을 하는지를 먼저 알려줬어요. 자, 그리고 생물학자 최재천 소제목이 들어가고요. 동물행동학자, 생태학자, 사회생물학자, 통섭의 학자로 불리는 그는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통합을 꿈꾸며 과학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일단 그 인터뷰의 대상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어느 정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제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 인터뷰 기사에서 보시면 누구 뭐 그냥 이름만 들어도 다 알지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래서 소개할 때는 이렇게 인터뷰 대상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본 정보를 이제 제공해주고 끝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조금 실제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조금 더 친밀함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학자 최재천의 사진도 지금 이제 인쇄물로 나갈 때는 사진도 이렇게 편집해 넣은 거예요. 사진도 넣고 또 이분이 직접 한 어떤 말을 인용한 거죠. 지금 보시면 큰 따옴표로 해서 인용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직접 하신 어떤 많은 말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아까 소제목이 행복한 과학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잘 드러나는 이분이 하신 말을 딱 인용을 한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처럼 학자다운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모두 훌륭한 스승을 만난 덕분입니다. 제가 읽은 책들은 학자 이전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저는 오늘도 묻습니다. 과학자는 지식이 많은 사람일까? 지혜로운 사람일까?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길 바랍니다. 이분이 이제 얘기한 어떤 핵심 단어들을 보면 사람, 과학자인데요. 일단은 과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은 어떤 막 지식 되게 이렇게 앞서 나가 있는 그런 과학적 발견, 기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얘기해. 꼭 인문학자처럼 사람을 얘기하시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런 학자가 된 것은 스승을 만났다. 훌륭한 스승. 근데 그 스승이 누구냐 봤더니 책인 거죠. 책들에서 어떤 스승을 만났고 그 책이 사실 자기를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좋다. 그러면서 지식과 이제 지혜를 조금 대비시켜서 이분은 이제 얘기를 하시네요. 지식이 많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해서 근데 본인은 지혜로운 사람이길 바란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아주 확고한 뭔가 그런 믿음 내지는
좀 신념 내지는 뭔가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이 되게 뚜렷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인터뷰의 대상이 되기도 하셨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처음에 수업 2학기 들어서 처음에 독서 수업할 때 그 과학기술 분야의 글 읽기에서 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공존이라는 글을 배울 때 그 진화와 그 다양성 이런 문제에 대한 영상을 잠깐 봤었어요. 그 영상에서 그거 얘기해 주신 분이 이분이세요. 사실 여러분이 조금만 찾아보시면 굉장히 아까 보면은 과학의 대중을 앞장서셨다 그랬는데 정말 이분이 강연하신 게 많아요. 일반인들 대상으로. 네, 전문가들, 과학자들 대상으로, 학생들 대상, 과학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어떤 정말 생물의 다양성 그리고 어떤 오늘날 생태계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요. 정말 이 독서에 대해서 강조하신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이 인터뷰로 이분의 생각을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또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45쪽입니다. 이 글은 이 인터뷰 글은요. 처음과 마지막이 없어요. 거의 이 본문으로 다 구성이 돼 있고 이 소제목이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세 군데 있잖아요. 과학자 최재천 독서 인생 전집에서 출발하다. 그리고 뒷장 넘기면 46쪽에 문학 청년 과학을 만나다. 그리고 47쪽에 능력을 키워주는 독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제목이. 그래서 본문을 그냥 이 세 소제목 단위로 나눠 보는 거 그 정도 구조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소제목 보면서 예측해 보세요. 독서 인생 전집에서 출발하다. 그래서 이 과학자 최재천이라는 분의 독서 경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처음은 어땠지? 그 다음은 어떻게 됐지? 그 다음은 이런 식으로 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좀 얘기가 전개되지 않을까 이제 예상을 해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에 대한 첫 기억,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는 주저하지 않고 동화 백과사전이라고 답한다. 그래서 처음 읽은 책, 좀 기억나는 첫 책 하니까 동화 백과사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의 인터뷰 대상이 이 최재천 씨의 과학자 최재천의 어떤 독서 이력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백과사전이에요 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은 백과사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사실 뭐 나무 위키, 위키백과에서 이제 인터넷 안에서 여러분이 많이 보시죠. 이게 이제 그 전자 정보들이 더 이렇게 많아지면서 그렇게 보실 텐데 예전엔 정말 이런 책들이 있었어요. 백과사전에서 엄청 크고 두꺼운 많은 페이지가 들어있는 저희 집에도 거의 집마다 백과사전이 하나씩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좀 보면서 이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좀 어떨지 약간 궁금했어요. 읽으면서 여러분은 이 단어를 보면서 뭘 떠올릴까? 아무튼 이제 동아출판사에서 나온 백과사전을 얘기한 겁니다.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 탓에 책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에 집안에 있는 읽을 거리라곤 고작 동화 백과사전이 전부. 그걸 마루에 펴놓고 온종일 이리저리 들춰보는 게 일이었다. 여기 보면 이제 왜 이 사람이 보통 어린 나이에 책을 보면 요즘 같으면 나이에 맞는 책을 처음 보여주잖아요. 유아한테 맞는 동화책 먼저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동화 백과사전인데 이 백과사전은 사실 어린이용은 아니거든요. 물론 동아출판사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그런 백과사전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어른들도 그 당시에 이 백과사전을 많이 봤어요. 여기서 이제 정보를 많이 얻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이게 뭐 딱히 아이라고 더 배려해서 만든 책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책을 한 권 사는 것도 부담이 될 정도로 가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집에 이미 갖춰놓은 나를 위해 특별히 산 책이 아니라 그냥 집에 이렇게 있었던 책을 보는 게 다였고 자, 계속 볼까요? 그걸 마루에 펴놓고 온종일 이리저리 들추어보는 게 일이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백과사전이다 보니까 이제 이리저리 들추어 본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거는 꼭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읽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백과사전이니까 이게 이제 항목별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걸 그때그때 그 항목을 찾아서 막 이제 보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다양한 사진들과 내용으로 가득 찬 사전은 어린 제천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였다. 이제 이게 이제 작가가 의미를 좀 부여한 부분이죠. 어린 제천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 이게 이 최재천이라는 학자에게 백과사전이 가진 어떤 의미인 거죠. 최재천에게 선생님 글씨가 너무 안 예뻐서 죄송합니다. 네, 읽어주니까 읽는 거 보고서는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백과사전이 갖는 의미. 당시에 그러니까 책이 갖는 의미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 책 이제 백과사전이라는 이 책이 가졌던 의미,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라고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창구라는 게 이제 뭐 출입할 수 있는 문 이런 개념인 거예요. 창문 같은 창문, 문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는 지금도 사회의 소통을 넘어 다른 학문과 소통하는 제일 손쉬운 방법은 다양한 책 읽기라고 말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최재천이란 분이 생각하는 책 읽기의 의미예요. 사회의 소통을 넘어 다른 학문과 소통하는 제일 손쉬운 방법. 이게 바로 뭐다? 책 읽기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책 읽기의 의미인 거죠. 최재천이 생각하는 책 읽기의 의미. 독서 의미, 책 읽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어쩌면 그는 사전으로 책을 접했던 그때부터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책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는지 모르겠다.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가장 쉬운 방법. 이것도 이제 뭐 같은 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같은 의미나 좀 다르게 표현을 한 거죠. 최재천이 생각하는 책 읽기의 두 번째 의미,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아까 얘기했던 게 첫 번째면 이게 두 번째 의미가 되겠죠. 우리 인터뷰의 대상인 최재천이 생각하는 책 읽기의 의미. 그래서 다른 학문과 소통하는 손쉬운 방법이고 더 나아가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가장 쉬운 방법. 이렇게 이제 최재천은 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문단에서 보시면 이 인터뷰한 우리 대상인 여기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 이분의 책에 대한 기억, 첫 기억. 그리고 이 책 읽기가 무슨 의미냐? 다른 세상과 소통하는, 물론 소통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지만 이 제일 손쉬운 방법, 제일 쉬운 방법으로서의 책 읽기. 이게 이제 주요 이제 정보인 거,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단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세계 동화 전집을 사주셨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책이네요. 아까 처음 책은 동화 백과사전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책이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죠. 이 최재천의 어떤 책 읽었나 하는 독서 이력. 이 이력이란 말이 발자취 뭐 이런 거거든요. 지나온 어떤 과정을 이제 두 번째 세계 동화 전집이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제시가 됐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재찬에게는 이제 초등학생 때 이런 책을 읽었구나라는 게 정보가 나오고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었다. 여러분은 책을 선물로 받으면 어떠십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이지만 아마 좀 또 물어보고 듣고 싶습니다. 직접 만났을 때 책을 선물로 받으면 어떤 느낌인지. 아무튼 이분은 굉장히 소중한 선물로 받아들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선물을 받은 책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는 책이 닳도록 읽고 또 읽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책이 닳도록 읽고 또 읽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보통 한 권 딱 읽고 나면 끝냈어. 나 이거 마스터했어. 다시 안 쳐다보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때요? 반복해서 읽었어요. 이분은 굉장히 반복적인 독서를 했구나. 한 번 이미 읽었는데, 그리고 뭐 다 아는데, 뭘 또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요, 정말 좋은 내용, 그리고 나한테 되게 많은 생각을 준 책은요, 두 번, 세 번 읽게 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반 아이들이랑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친구가 중학교 때 처음 읽은 책인데, 계속 읽었다고, 그 책을. 그게 데미안이었어요, 데미안. 그 책을 고등학생 때도 읽고, 또 읽고 몇 번씩 읽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그래. 이건 또 세대를 초월해서 어쩌면 정말 이렇게 책에서 뭔가 특별한 인사이트를 얻었던 뭔가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이렇게 또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권 집 없는 천사와 2권 사랑의 학교는 수십 번씩 읽어 눈을 감고도 외울 정도였다. 와, 근데 이분의 반복 수준은요 대단하죠. 수십 번씩 읽었고요. 한 뭐 3번, 4번 이 수준이 아니라 수십 번씩 읽었고요. 눈을 감고도 외울 정도래요. 그래서 거의 이제 반복적인 독서로 인해서 외울 정도야? 거의 암기 수준이에요.
사실 이 당시에는요 워낙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책을 이렇게 읽고자 하는 욕구는 많은데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있는 걸 계속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글이라는 게 참 매력적인 게 행간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보이지 않다가 제가 성장을 하면서 이 책 읽는 사람의 어떤 의식이 이렇게 커지면서 안 보이던 게 막 보여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읽을 때마다 자꾸 다른 게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내용,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라든가 내가 감동받았던 어떤 문구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각인이 돼서 거의 이제 암기가 될 정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작가가 이제 듣고 이해한 부분들을 이제 본인의 표현으로 적었다면 그 뒤에 이렇게 큰 따옴표 나오는 이 부분은 이제 인용이에요. 최재천 씨의 말을 이제 직접 인용하는 부분들인데요. 뭐라고 하셨나 볼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것 말고는 책이 없었으니까. 어머니가 워낙 엄하셔서 만화방은 갈 생각도 못하고 집에서 그 책들만 죽자고 읽고 또 읽었지요. 그래서 다른 책을 읽을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책을 이제 읽었다. 저도 그런 설명을 드렸죠. 그랬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은 최재천 씨의 초등학교 시절 독서 이력이죠. 초등학교 시절 최재천의 독서 이력과 그 이력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도 보여진 게 뭐냐면 반복적인 독서죠. 반복해서 책을 읽는 습관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독서 이력과 반복해서 읽는 어떤 독서 습관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자, 다음 단 또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중학교에 들어가자 어머니는 한국 단편 문학 전집을 사주셨다. 이번에 이제 중학교, 아까 초등학교였는데 이제 중학교, 다음 이력이 나오는 거죠. 이번엔 한국 단편 문학 전집. 전집을 좋아하시네요. 한 번 사줄 때 크게. 전집하면은 이제 이게 한국 단편만 모아놓은 그 이제 책 시리즈 뭐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저희 집에도 이런 전집이 있었거든요. 아마 국어 선생님들을 어렸을 땐 다 이제 비슷한 그런 이력을 가질 것 같은데요. 네, 최재천의 독서 이력 세 번째입니다. 이번엔 한국 단편 문학 전집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에 태어나 가장 열심히 읽은 책이 바로 이 전집이다. 아니, 앞에도 되게 열심히 읽으신 것 같은데 이걸 가장 열심히 읽었다고 하시네요. 열심히가 무슨 의미일까요? 그는 김동인의 뱃다라기를 시작으로 주옥 같은 한국의 단편 소설들을 삶아 먹듯 읽고 또 읽었다. 이 표현 보세요. 삶아 먹듯.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단편 소설들은 그에게는 식은 죽 먹기, 누워서 떡 먹기. 그야말로 국어 교과서는 최재천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여기서 워낙에 미리 한국 단편 문학 전집을 여러 번 보면서 깊이 봤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단편 소설들을 이미 읽은 거죠, 이분은. 그래서 되게 식은 죽 먹기다, 누워서 떡 먹기다 라고 얘기한 건 굉장히 이해하기 쉬웠다 이런 의미겠죠.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가리키는 그 속담인데요. 관련된 한자 성어가 이여반장이라는 그런 이제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바닥 치기예요. 그냥 손바닥을 치는 것과 같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손바닥 장자고 손을 이렇게 뒤집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손 뒤집는 거 그냥 맘먹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한다. 그래서 관련된 그냥 한자 성어 나온 김에 여러분 뭐 딴 데서 볼 일 별로 없으니까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야말로 국어 교과서는 최재천의 손바닥 안에 있다라고 해서 이것도 너무너무 쉽게 이해했다. 국어 점수는 굉장히 좋으셨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 일화를 통해서 이분이 그냥 이렇게 많이 잘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 생각엔 이거 같아요. 이렇게 쉬웠다. 손바닥 안에 있었다. 되게 쉬웠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반복 읽기잖아. 이게 반복해서 읽은 거. 반복적인 독서. 그리고 굉장히 깊이 몰입해서 읽은 독서잖아요. 이것이 어떤 내용들을 이해하는 게 이해력을 굉장히 높이는데 이제 기여했다는 거를 보여주는 이러한 거죠. 지금 보면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좀 더 조정해서 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작가에 대한 선생님의 해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바로 질문했다. 이 부분은 이제 최재천의 말을 직접 인용한 부분이죠. 선생님, 그 작가의 다른 작품들을 읽어보셨습니까? 다른 작품들을 다 보셨다면 이 작가가 그런 성향의 작가가 아니라는 것점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소설이 좀 독특한 작품인 겁니다. 선생님 어떠셨을까요? 선생님 되게 당황하셨겠네요. 또는 화도 나셨을 수도 있고. 어쨌거나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던 거죠.
이분은 본인이 이 작품 뭐 이것만이 아니라 같은 작가 여러 작품들을 전집에는 여러 개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너 더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거랑 선생님 설명이 막 다르니까 이제 해석이 마음에 안 드니까 곧바로 이제 선생님한테 이의를 이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 그 작가의 다른 작품 읽어보셨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저는 읽어봤거든요. 이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분이 한 작품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한 작가의 어떤 작품을 하나만이 아니라 다양한 작품, 그러니까 다양한 작품을 하나만이 아니라 다양한 작품을 이렇게 반복해서 읽은 그런 독서 경험을 여기서 또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은 한 작가의 그런 다양한 작품 반복해서 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가는 그런 성향이 아니야. 이거는 되게 예외적인 거야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었던 거죠. 이분은 한 작가의 소설들을 모두 읽고 자신의 것으로 완벽히 소화해낸 그였다. 그는 국어 선생님들을 항상 긴장시키는 학생이었다. 왜요? 선생님보다 더 많이 읽고 더 반복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미 중학생 때 이분은 굉장히 다른 사람의 설명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이분이 되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독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주체적인 작품을 되게 주체적으로 보는 그런 능력이 생겼다는 거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비평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키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저를 긴장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모든 국어 선생님이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저희 여기까지의 문단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중학생 시절이죠. 지금 중학생 시절 최재천의 독서 이력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여기서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거 주체적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이렇게 비판하게 해준 거. 그런 습관 뭐야? 반복적으로 또 한 사람의 글을 다양하게 읽었어요. 이거죠. 그 다음에 작품을 주체적으로 해석하게 해준 독서 습관에 대해서 그건 뭐냐? 거의 삶아 먹었다라고 느낄 정도로 책을 읽었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일단 보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6쪽 이제 보겠습니다.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마다 어머니는 그에게 책을 사주셨다. 네, 어머님이 책을 꼭 계속 주셨네요. 보니까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가 나옵니다. 노벨상 문학 전집을 사주셨다. 이번에도 전집이십니다. 네, 최재천의 독서 이력 네 번째가 나오네요. 이번에는 이제 좀 중학교 때는 한국 문학이었는데 이제 노벨상이니까 좀 세계 문학으로 넓혀졌네요.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우겨서 산 책이었다. 근데 이번에는 어머니가 고른 게 아니라 그가 골랐대요. 아까 보시면 중학교 때 이미 되게 주체적인 그리고 해석이나 비평을 할 수 있는 눈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또 이렇게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최재천의 독서 인생은 전집 독서에서 출발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세계 동화 전집, 한국 단편 문학 전집, 노벨상 문학 전집 이 세 가지 전집을 거치면서 그는 자연과학자에게서 찾기 힘든 남다른 감성을 길렀다. 우리도 느꼈지만 계속 전집 나왔잖아요. 그래서 전집이란 단어 이렇게 따옴표로 좀 강조 표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가 자연과학자에게서 찾기 힘든 남다른 감성을 길렀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좀 문학적인 글이기 때문에 동화나 문학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인문학적인 감성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굉장히 반복적인 이 분에 가진 어떤 독서의 효과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좀 안 읽으신 분보다는
뭔가 감성적인 면에서 좀 다른 면이 있더라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뒤에 직접 인용 부분을 더 보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제가 받게 된 선물은 글을 쓸 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번 휙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독서하고 저처럼 읽고 또 읽어서 그 구절을 외우다시피 한 독서하고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을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반복된 독서로 쌓인 것들이 글로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봤을 때 독서의 이제 효과가 첫 번째는 이제 남다른 감성이지만 또 하나는 글을 쓸 줄 알게 됐다. 요건 거죠. 글을 쓸 줄 알겠다. 이게 이제 이분의 어떤 독서의 효과 두 번째인데요. 근데 그 독서가 다른 사람의 독서와 다른 게 뭐냐면 반복적인 독서라는 거예요. 위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반복적인.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반복된 독서로 쌓인 것들이 글로 쏟아져 나온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것도 뭐 같은 얘기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두 번째랑 같은 얘기인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읽은 독서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 요 세 부분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에게 책은 선택이 아니었다. 자라온 환경 속에서 자연스레 주어진 단 하나의 길이었고 외로움을 함께 달래준 친구였으며 감성의 탯줄이었다. 그래서 요 이제 최재천에겐 독서가 어떤 의미인지 뭐 이런 것들을 작가의 시각으로 여기는 이제 설명한 작가가 이제 해석을 덧붙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재천의 삶에서 독서가 차지하는 의미와 그 가치를 어떻게 보면은 길이였고요, 친구였고요, 감성의 탯줄이었습니다. 일종의 다 이제 비유죠, 비유. 이제 비유적 표현으로 이 최재천이 최재천의 삶에서 가지는 어떤 독서의 의미, 삶에서 독서가 차지하는 의미나 어떤 가치를 이런 비유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위에랑 여기 문단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를 하나로 또 보시고 여기를 좀 나눠서 이렇게 보셔야 될 건데 왜냐면 요거 마지막 이 두 줄은 글쓴이의 생각이거든요. 글쓴이의 생각이고 글쓴이가 이제 정리를 한 부분이죠. 첫 번째 인터뷰 파트에서 정리한 부분인 거죠. 여기 위에까지의 내용은 고등학생 시절의 얘기니까 이제 고등학생 시절 최재천의 독서 이력과 그리고 그가 이제 반복적인 독서로 얻게 된 효과, 글쓰기 능력에 대한 독서로 키운 어떤 글쓰기 능력에 대한 그리고 어떤 감수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퀴즈도 잘 푸시고요. 여러분의 독서 이력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